자, 3학년 학생들 여름방학 건강하게 다 잘 보냈죠?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를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방학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회 진도 나갈 범위는요, 교과서 114페이지입니다. 자, 교과서 114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간 갈등 문제가 나오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갈등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워서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국제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가는 각자 자국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 보면 상호 간의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겪고 있는 그런 국가 간의 갈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독도 문제일 거예요. 자, 독도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영유권 갈등 문제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와 국가와 국가 간에 때로는 국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겪고 있는 국가 간의 갈등 사례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지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인접해 있진 않지만 이웃하고 있는 이 두 나라가 문제예요. 그쵸? 자,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좌 중국, 우 일본, 그리고 이 두 나라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운데 껴있는 형국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이웃하고 있는 두 나라와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 계속 끊임없이 여러 이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국제 갈등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겪고 있는 국제적 갈등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배울 것이지만 일단은 역사 왜곡 문제가 있어요. 자,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이렇게 잘못된 음, 역사관을 지금 설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 왜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에 있는 요 바다 있죠, 서해 바다. 요 바다에 자, 이 바다에 중국의 어선들이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불법 어획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 어선 문제라든지,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여기 이제 울릉도가 있고, 여기 이렇게 옆에 독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동해바다, 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요 동해바다에 있는 요 독도, 이 독도를 놓고 일본이 계속 호시탐탐 탐내고 있죠. 이 독도를 빼앗고 싶어가지고 아주 혈안이 돼서 이 독도의 영토 분쟁 문제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 일본도 지금 계속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 잘못된 역사를 왜곡시켜서 교과서에다가 실은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 왜곡 문제.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이제 캐묵은 그런 역사 문제가 있죠. 과거사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적절한 보상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거사 보상 문제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또 뭐가 있었죠?
일본과 우리나라에 무역 갈등이 발생했었죠. 무역 분쟁.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쪽에 보면, 자, 먼저 우리나라가 어떠한 국제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일본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과 겪고 있는 문제 첫 번째는 이제 독도. 자, 이제 영토 분쟁, 영유권 갈등이라고도 하고요. 자, 독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입니다. 맞죠? 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입증해주고 있어요. 많은 근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계속 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갈등이 발생하고 있죠. 자, 이제 수많은 그 역사서들에도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언제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었냐? 자, 신라시대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사부 장군이라고 들어봤죠? 자, 울릉도가 이때 신라시대 때에는 우산국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신라시대에 이사부 장군이 이 울릉도를 정복하면서 신라의 땅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딸려 있었던 이 독도가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어서 그때 이후로 신라시대부터 이제 통일신라시대, 삼국시 쭉쭉쭉쭉 이어져 와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계속 우리의 영토이라는 그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은 역사서들, 많은 고지도들에 이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본이 독도를 탐을 내냐? 그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자, 독도에는 많은 해양 자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해양 자원을 일본에서 탐내고 그리고 또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지점이 이 동해바다 한가운데에 독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또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독도가 너무 탐이 나가지고 뺏고 싶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호신탐탐 빼앗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이 독도에 있는 해양 자원은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조금 생소한 단어죠. 자,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건 뭐냐 하면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가 고체의 상태로 이제 굳어져 있는 거를 이제 하이드레이트라고 해요. 근데 이 천연 자원이 이 독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 자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쵸? 이 자원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런 자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 바로 독도 주변에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거를 일본에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독도를 빼앗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독도 주변에는 많은 어족 자원들도 많이 있죠. 자, 어족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해산물 같은 그런 자원들 있죠. 자, 그런 거를 어족 자원이라고 해요. 자, 동해 바다에 살고 있는 그 많은 그 어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소중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남의 나라 땅에 함부로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다른 나라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국가에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땅을
영토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이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에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것도 영토랑 마찬가지로 이 영해도 바다에도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허락 없이 그 바다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런 어획 활동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배가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바다로 지나갈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어획 활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일정 범위까지를 영해로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국제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독도가 그냥 뭐 조그마한 섬인데 뭐 저 섬 하나 있으나 마나 뭐가 그렇게 뭐 중요해 없어도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이 독도가 우리의 영토가 됨으로 인해서 그 독도 주변에 있는 그 동해바다, 영해가 우리의 바다가 되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까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 독도는 굉장히 이 지리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빼앗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독도를 잘 수호해서 우리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만 해요. 자, 이렇게 독도가 너무나 중요한 어, 자원, 자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렇게 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잘 지켜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사 왜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교과서에다가 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배워서 성장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에게 그동안 저질렀던 그 수많은 만행들,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 이 문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국제 문제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사과 보상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화가 난다고 자기네들 기분 나쁘다고 작년에 어떻게 했죠? 무역 갈등을 또 일으켰잖아요. 그쵸? 한국에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소재 그거를 한국에게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무역 갈등이 이제 발발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도 일본 제품 이제 불매운동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막 뭐 유니클로 뭐 그런 거 막 일본 제품들, 일본 차, 뭐 데상트 뭐 그런 브랜드 일본 제품들 그런 거 우리 불매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자, 이렇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국가 간 갈등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중국도 있죠. 자, 중국은 우리나라와 어떠한 국제 갈등을 겪고 있냐 하면, 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자,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동북공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국이 이렇게 영토가 엄청 크잖아요. 자, 그 중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동북 쪽 지역 있잖아요. 자, 요 지역에 대한 역사를 어, 연구하는 거, 그거를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중국에서 그 역사를 왜곡시키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중국이 굉장히 수십 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소수 민족들이 지금도 분리 독립을 하려고 계속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저기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지 티베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도 이제 소수 민족들이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랑 너희랑은 조상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우리는 그러므로 너네 중국으로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우린 독립할 거야.
분리 독립된 국가를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걸 막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소수민족들이 분리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만큼 중국이 자꾸 이제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영토 분쟁을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이 원래 이 중국의 동북 지역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요 역사를 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라고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동북공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죠. 왜, 뭐, 이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해 왔었잖아요. 자, 근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하면은 침략을 하고서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소중한 문화재들 있죠. 국보급의 그런 소중한 문화재들을 약탈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재,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그때 약탈당했던 우리 소중한 문화재들 그거 이제 반환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는 우리에게만 소중한 문화재가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그 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되돌려 주려고 하질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둘러싸고 이 문화재 반환 문제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계 무역이 점점 이제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제 무역 갈등을 겪는 문제라든지 또 환경 문제라든지 또 이제 자원의 문제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는 여러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그렇게까지 막 갈등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빚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일단 이웃하고 있는 이 두 나라가 문제인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두 나라가 문제예요. 자, 여기 개념 속 사례콕을 보면은 이 자료 사례 1번은 자, 우리가 일본과의 이제 국제 갈등 중에 하나가 이 독도 영유권 문제도 있지만 이 동해 표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쪽 동쪽이니까 우리는 동해바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요 바다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일본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명칭을. 그래서 서로 이제 이 동해 표기를 둘러싸고 일본과도 이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문화재 반환 이 문제에 대한 사례가 여기 사례 2번에 나와 있어요. 자,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자, 이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금속 활자본인데, 자, 이거를 프랑스에서 약탈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다가 갖다 놓고서는 우리나라 문화재들 여러 개 막 다 훔쳐간 거 그거를 다 전시해 놓고 있죠.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이거 말고도 직지심체 요절 말고도 굉장히 약탈해간 문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좀 돌려주긴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와의 좋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좀 몇 개 돌려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언젠가는 다 돌려받아야 될 우리의 자산이죠. 자, 뒤로 넘어가고요. 1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2위, 3위의 그런 큰 경제 대국들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가 간의 갈등을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에서는요, 자, 공식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로 잡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었죠. 자, 뭐 신라 시대부터 해가지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여러 역사서나 고지도들을 보면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하는 증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 근거들을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 수집과 연구들을 하고요. 이런 전문 기관들을 운영하면서 많은 연구 활동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홍보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교육하면서 알리는 그런 많은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갈등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감정이 안 좋아져서 사이가 나빠지면 이제 외교 갈등이 벌어지면 서로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다 그랬죠.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작년부터 무역 갈등을 하면서 일본도 일본대로 손해를 받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대로 손해를 받고 서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가장 이제 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평화적으로 좋은 그런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적으로 노력을 한 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에서도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에서는요, 다 홍보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알리는 활동들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다가 알리는 홍보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국가 간의 공동 연구들도 하면서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 자료들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에서도 시민들도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공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자, 117쪽에 넘어와서요. 이 활동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일본은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맞죠? 분명히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계속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국은 동해 표기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갈등 관계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동해 표기 문제로 갈등을 맺고 있는 거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국가 간의 갈등 문제는 자, 무엇에 따라 상호 협력과 이해를 통해 해결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자, 뭘까요? 객관적인 근거가 되겠죠. 자, 객관적인 근거.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